알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레이턴트 컨시스턴티 모델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원래 본 논문의 제목이긴 한데요. 앞에 있는 레이턴트 컨시스턴시 모델로 받아들이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아카이브 23년도에 올라왔고요. 발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익히 알고 있던 겜부터 시작해가지고 VA나 노멀라이징 플로우 이런 논문들이 예전에는 주류였었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는 이제 그러한 새로운 제너러티브 모델이 대세를 잡고 있습니다. 제너러티브 모델 이제 디퓨전 모델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묶여 있는 이 친구들이 특징인데요. 하이 퀄리티 샘플을 가질 수 있으면서 이제 다이버시티가 높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네, 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달리라는 이제 오픈 AI에서 내놓은 이제 디퓨전 모델로 이제 생성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XL로 생성된 이미지의 결과입니다. 그냥 이제 보시다시피 결과물이 좋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 결과물들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사실 이제 오늘 설명드릴 본 논문 레이턴트 컨시스턴시 모델이 이제 사실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라는 내용과 이제 컨시스턴시 모델이라는 내용 두 뿌리에 이제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린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속칭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모델은 이제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디퓨전 모델들이 이제 픽셀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어떠한 디노이징 방법을 계속 거쳐가지고 되게 이제 큰 컴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였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큰 컴퓨테이션 때문에 이제 해상도를 높이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해당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낮은 해상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엡실론이라고 써져 있는 이 VA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디노이징 단계를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라이트한 컴퓨테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업스케일하는 아니, 디코딩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네, 낮은 해상도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인 조건의 입력으로 받아서 다양한 모달리티에도 이제 작동이 될 수 있게 만든 게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의 특징이고요. 컨시스턴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디퓨전 모델들이 물론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로 오면서 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느린 속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이제 논문이 컨시스턴시 모델인데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PFOD라는 논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번의 이미지의 노이즈를 없애는 게 특징이며 이제 사전 학습된 디퓨전 모델의 지식을 기반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레이턴트 컨시스턴시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딱 이제 두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컨시스턴시 모델의 LDM 기반의 잠재 공간에서의 학습 방법론을 적용했다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LDM의 이점이 이제 높은 해상도에서의 결과물 그리고 컨시스턴시 모델에서 보여준 빠른 속도, 빠른 추론 속도 이 두 가지 이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제 사실 백그라운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레이턴트 컨시스턴시 모델에 거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컨시스턴시 모델은 거의 별다를 게 없는데 이제 자세한 증명 과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최대한 배제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세한 증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은 이전에 컨시스턴시 모델을 이제 이제 그 페이퍼를 리뷰해 주신 해당 링크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짧게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와 이제 CM, 그러니까 컨시스턴시 모델에서 어떻게 레이턴트 컨시스턴시 모델로 변화했는지 딱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뭐가 들어가냐면요. 왼쪽에 있는 이제 generative modeling by estimating gradient of data distribution 속칭 이제
스코어 매칭 관련된 친구들에 대한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하나랑요. DDPM,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퓨전 모델인데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설명드린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 아니고 옛날에 픽셀 이제 디퓨전 모델 이제 태초에 이 두 개가 약간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너러티브 모델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스코어 매칭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중간에 보이는 스코어라는 그러니까 로그 프로버빌리티의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이러한 스코어를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러한 모델이었는데요. 이런 친구들의 단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러한 스코어라는 거를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샘플에다가 매칭하는 거였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이제 고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특정 구간에만 이렇게 몰려 있고 없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의 저주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랑 약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빈 공간 때문에 되게 매칭시키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노이즈를 끼얹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DPM에 노이즈를 끼얹는 그런 거랑 비슷한 형식으로 스코어 매칭을 개선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이제 아닐드 랑주뱅 다이내믹스라고 해가지고 노이즈의 강도를 서서히 바꿔가면서 이제 스코어 매칭을 진행해서 어, 최종 결과물의 샘플링 그 퀄리티를 높인 게 이러한 이제 하나의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류가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DDPM인데 이거는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LDM이랑 거의 LDM이랑 비슷하고요. 데이터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를 순차적으로 복구하는 그러한 연구였으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워드 프로세스와 리버스 프로세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은 오늘 설명드릴 그 레이턴트 컨시스턴시 모델이 지금 세 번째 줄에 보이는 PFOD라는 어떠한 그 내용에 되게 이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데 이 PFOD가 나온 내용이 사실 이 논문의 내용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스코어 매칭된 그런 내용과 DDPM이 사실은 이제 SD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사실 둘은 이제 똑같은 분류다라는 거를 해당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이제 스코어 매칭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이나 DDPM 같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약간 노이즈를 이산적인 측면으로 더하고 빼고 이런 방법이 아닌 약간 연속적인 측면 왜냐면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측면으로 확장한 논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단점이 뭐였냐면은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SD는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PFOD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PFOD라는 게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증명이라고 정리를 기반으로 이제 그 논문에서 설명된 건데 오른쪽에 정리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SD 확률 분포에 대해서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 샘플링 속도가 SD보다 빠른 디터미니스틱 OD가 존재한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냐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앞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 두 친구들을 설명할 수 있는 SD라는 어떠한 이제 식이 있다고 했었을 때 사실 그 SD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프랙티컬하게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OD로 변환을 해가지고 샘플링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ICML 그 컨시스턴시 모델이 이 PFOD를 기반으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그 PFOD가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PFOD를 뭐 임피리컬 PFOD로 변환한다고 이러한 내용인데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PFOD를 기반으로 컨시스턴시 모델이라는 게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질문 거면 이가 뭔지. OD가요? 사실 그 저도 SD랑 OD가 정확하게 뭐라고 딱 이해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냥 받아들인 바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SD나 OD나 어떠한 하나의 식인데 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뉴럴 네트워크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데 그 친구가 단순히 이제 이런 친구들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SD랑 OD는 그냥 단순히 이제 같은 거를 설명한 건데 약간 좀 폼이 다른 그런 형태로 저는 받아들이고 약자가 뭐예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SD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거
이거를 의미하고요. OD 같은 경우는 이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스토캐스틱이냐면은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알겠는데, 지금 여기가 t가 제로이고요. 여기가 t가 중간이 t가 맥스일 때인데요. 이 t가 제로에서 t가 맥스로 갈 때 이 그래프를 모델링하는 게 이제 저 SD인데요. SD라는 건데 왜 SD냐 하면은 그 식에 스토캐스틱 텀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랜덤성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앞에서 보았던 이러한 디노이징에다가 랜덤 노이즈를 끼얹는 것처럼 이 친구도 어떠한 이제 노이즈를 끼는 건데 이 친구는 이제 그걸 시간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네, SD라고 네, 설명을 하고 있고 PFOD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SD 같은 경우에는 폼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랜덤 노이즈를 계속 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칠 수 있는데 이제 OD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SD랑 이렇게 막 랜덤하게 생긴 SD랑 매칭되는 하나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폼인데.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저희는 PF5D를 사용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원래는 SD로 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원래 그 컨시스턴시 모델이 SD로 해가지고 한 논문에서 SD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OD로 폼을 변환을 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었는데 컨시스턴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OD, PFOD라는 그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설명했냐면은 이제 근본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흘러오다 보니까 네, 예, 그냥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증명 방법이나 이런 건 너무 투머치해질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84시 모델인데 이것도 자세한 증명 방법으로 넘어갈 것 같고 자세한 증명은 이제 저번에 이제 발표해 주신 분이 있으신가? 그래서 컨시스턴시 모델의 이제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PFOD 사실 정확하게는 임피리컬 PFOD이지만 어쨌든 PFOD에 기반을 해가지고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두 조건을 만족하게 하면 이제 컨시스턴시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셀프 컨시스턴시라고 해가지고 저번 그 리뷰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PFOD가 이렇게 깔끔하게 떠한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되는 걸 지금 보실 수 있는데 그 하얀색 그래프랑 이거랑 같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제 컨시스턴시 모델 같은 경우에 셀프 컨시스턴시 즉 어디서 시작을 하든 간에 이제 결국에 돌아가야 할 지점은 동일하다라는 게 이제 셀프 컨시스턴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XT에서 시작하든 XT 프라임에서 시작하든 이제 뭐 라지 스텝 T에서 시작을 하든 어쨌든 이제 같은 이미지에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셀프 컨시스턴시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심플하게 노이즈가 안 껴있는 상황에서의 그 결과물은 자기가 나와야 한다. 뭐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임페리컬 PFOD 이 식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모델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F세타 XT는 C스킵 TX와 Cout T FXT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어,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위에 있는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식을 그냥 간소화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아시다시피 X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의미하고 T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스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이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어떠한 그 모델링 자체가 이제 컨시스턴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식에서 라지 F 세타가 저희가 실제로 학습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앞에 그 전 논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런 형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세한 내용이 더 있기는 한데 예,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컨시스턴시 모델까지 그냥 짧게 훑고 넘어갔는데 사실 이제 컨시스턴시 모델이랑 레이턴트 컨시스턴시 모델이랑 이제 사실 거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비교 차원으로 하고자 이제 약간 제가 들고 왔는데요. 비교를 해서 매칭되는 걸 들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첫 번째 문장이랑 이제 두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이랑 네 번째 문장이 서로 매칭되는 그러한 거거든. 이제 왼쪽이 컨시스턴시 모델, 오른쪽이 레이턴트 컨시스턴시 모델인데 지금 식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정의가 동일합니다. 비슷한데 단순히 이제 다른 게 하나 있다고 하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dt분의 dxt 그러니까 즉 픽셀 스페이스에서 뭔가를 정의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dt에서 dzt 즉 이미지 레이턴트 스페이스 단에서 무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는 게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식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파라메트라이제이션도 뭐 이제 비슷하고요. 네, 예. 뭐 로스 펑션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다 똑같은데 LDM의 내용을 CM에다가 적용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설명하는 이제 내부에서 CM을 어떻게 LCM으로 바꿨냐라는 거를 이제 주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메소드 그 섹션인데 일단 앞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바꿨을 때 얘네가 몇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LDM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이제 LCM에다가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언컨디셔널 모델과 컨디션 모델을 사용해서 샘플링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테크닉을 의미하고요. 지금 아래 식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앞에 있는 게 이제 컨디션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뒤에 있는 게 컨디션이 안 들어간 그 모델의 결과물이어서 컨디션 들어간 모델의 결과물과 안 들어간 모델의 결과물을 빼가지고 만든 그 결과물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어떠한 이미지의 형태, 그 레이턴트의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은 이제 이미지의 샘플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LDM에서 이게 사용되었는데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요. 근데 어쨌든 이 형태를 CM에다가 이제 CM에서 레이턴트 이제 컨시스턴시 모델로 변화하면서 레이턴트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CM도 이걸 사용하면은 샘플 퀄리티를 향상해서 더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어그멘티드 PFOD라는 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그멘티드 PFOD가 뭐냐 하면은 이제 LDM의 방법을 CM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어그멘티드 PFOD는 뭐냐면은 레이턴트 컨시스턴시 모델의 PFOD라는 거를 이제 앞에 있는 이 오메가 항에 대해서 확장시키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식이 해당 아래의 식과 동일하고 네, 예. 아래 식과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고요. 이제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ZC와 이제 Z셋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LDM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인데 LDM에서 이제 잠시만요. 네. 그래서 LDM에서는 LDM에서 사용되는 이 오메가 항을 그냥 이쪽에다가 똑같이 확장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떠한 이제 잠시만요.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PFOD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이제 더블 텀에 대해서 확장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가 있는 이유가 뭔가 컨시스턴트 모델은 그러니까 여러 개의 T가 다 하나를 수렴해야 되니까 T에 대한 점이 있어서 네네, 그렇죠. 일부에 비해서는 T T텀이 없긴 한데 예, 위에 거에는 T텀이 없긴 한데요. 예, 뭐 그렇죠. 이유가 네. 생각해보면 컨시스턴트 모델은 멀티플 T에 대해서 네,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게 네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원래는 이제 PFOD를 만약에 그냥 적용을 한다, PFOD에다가 예를 들어 뭐 이러한 내용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이 C 개념이 그 ZT 개념이 아니라 XT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레이턴트로 변화하면서 ZT가 들어갔고 컨디션이 들어가고 T가 들어간다. 그냥 그 정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어그멘티드 PFOD라는 거는 이 W 항에 대해서 그냥 PFOD를 확장시킨 거고요. 레이턴트랑 그 W 항을 같이 넣어서 확장시킨 거고 아래에 있는 식도 사실 그냥 앞에 있는 식이랑 거의 비슷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W 이게 클래식파이 가이던스는 원래 그거 한왜 나온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예전에는 원래 디퓨전 모델에 클래시파이어를 달아가지고 클래시파이어란 걸 달아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뽑아내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클래시파이어 달아가지고 하는 그 형태가 제가 알기로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비효율적으로 되고 막 그래야 해가지고 학습 때마다 계속 학습시키고 그래야 해가지고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이제 최대한 탈피하는 게 좋은데 추가로 학습시킬 필요도 없으니까 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킬 필요도 없으니까 그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샘플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테크닉을 뭐 말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저두 가지 모델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언컨디션 왜 컨디션이고 왜 컨디션? 언컨디션은 이제 C가 없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C라는 게 뭐냐면은 앞에서 말한 이 컨디션 컨디션을 이걸 안 준다. 내 값으로 주어준다. 이런 느낌이고요. 컨디션을 안 받는 레이턴트 모델이다. 예, 그쵸. 네, 예. 컨디션을 추가로 추가로 추구한 거라. 네, 그 거랑 뺀 텀이 두 사이에 그 정확하게 이게 증명하는 게 있긴 한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빼가지고 샘플을 뽑아내면은 샘플 퀄리티가 향상한다는 게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어서. 비슷한 거를 어쨌든 저기를 했다. 네, 사실 그리고 이 클래시파이어 왜 하는지 사실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인데 레이턴트 컨시스턴시 모델로 변환을 하면서 저거를 적용을 안 하면은 사실상 이제 샘플 퀄리티 향상을 하는 방법이 하나 날아가는 거니까 본인들이 이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PF-OD라는 거에다가 어그멘티드를 했는데 그 어그멘티드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기서 사용되는 이 오메가 항은 이제 컨디션 모델이랑 언컨디션 모델의 그 어떤 웨이트를 이제 반영하는 그러한 건데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뭐 고려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CFG를 왜 적용하냐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예. 특히 강아지 보시면 알겠지만 강아지 잘 안 나올 때가 많은데요. 오른쪽에 이제 CFG 적용하면 강아지가 잘 나올 때도 있고요. 잘 나오는 편이고요. 고양이도 이제 네, 예.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오른쪽이. 그리고 이거 상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오른쪽이 잘 나오는 편이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본논문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은 LCM을 이제 적용하고 나서 이제 CM처럼 이제 끝부터 처음까지 학습할 때는 제가 알기로 그 타임 스텝을 다 고려를 해서 학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CM 방법을 이제 학습을 이제 그대로 해버리면은 너무 이제 투머치한 컴퓨테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스몰 타임 스텝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TN과 TN- 예를 들어 1 차이 나면은 사실상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트레젝토리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랑 그 옆에 있는 얘랑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값 차이도 별로 없을 거고 그거를 이제 로스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사실상 이제 쓸데없이 계속 계산만 하고 학습의 어떤 컨버전스가 떨어지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스키핑 타임 스텝이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요. 짧게 말하자면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학습 때 이제 사용되는 그 타임 스텝을 특정 간격 이상으로 벌리겠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로스텀이 이런 형식으로 변형이 되고 네 그때 뭐 이제 Z를 이제 계속 뽑아내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알고리즘 1과 알고리즘 2가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원본 컨시스턴시 모델의 알고리즘이고요. 위에 있는 게 이제 LCM에서 제안한 그 알고리즘인데 이 파란색 부분만 다른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 네, 그래서 네, 예. 내용이 그냥 거의 동일한데 그냥 레이턴트로 변환을 하고 스킵핑 타임 스텝을 넣어주고 그거에 대한 내용만 이제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게 몇년 작년 몇 월, 제가 알기로 이게 작년 12월인가 11월인가 되게 후반에 났어요. CPR에 냈 아니, 그런 이거 ICLR에는 냈는데 CPR에는 못 냈는데 ICLR에 떨어진 거. 떨어졌으니까. 왜냐면은 서미션이 된 상태에서 리뷰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위드드로우도 안 했던 걸로 제가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아마 CPR에 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성능은 엄청 좋은데 사실 뭐 컨트리뷰션이 막 테크니컬하게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사실 ICLR이 오픈 리뷰다 보니까 리뷰 내용을 까서 볼 수 있는데 저자들이 주요 테크니컬한 이제 좀 이제 포커스한 내용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너무 노벨하지 않다. ICLR 치고는 너무 노벨하지 않다. 방법론. 왜냐면은 LDM에 있던 내용을 적용하면서 뭐 이제 뭐 스키핑 타임스텝이나 뭐 어그멘트 PF-OD를 넣었는데 그건 사실상 이제 레이턴트화 시키면서 넣은 거랑 마이너한 컨트리뷰션밖에 안 된다. 약간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성능 좋은 건 주체치고 어쨌든 노벨티가 떨어진다. 약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랬던 걸로 저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능은 좋다. 성능이 엄청 좋은데 네, 성능은 엄청 좋은데 저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근데 이게 이제 CM이랑 비교를 안 해서 그렇긴 한데 CM이 여기 중간에 없긴 한데 네, CM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위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제 예, CM이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512, 510이랑 768, 768 원래 원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56, 250mm인가요? 그 작은 이미지 원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에만 했는데 어쨌든 이제 LCM으로 확장되면서 더 큰 레졸루션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내용이었고 스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당연히 이제 성능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제 주요한 내용은 컨시스턴시 모델이다 보니까 원 스텝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 코드 같은 거 공개가 돼 있는. 해당 논문은 아카이브 올리면서 다 같이 코드를 공개해 놔가지고 네, 예, 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다가 프로젝트 페이지도 만들어놨고 데모 페이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서 쉽게 한번 돌려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LCM이랑 가이디드 디스틸레이션이랑 DPM 솔버 3개 정도 갖고 와가지고 스텝별로 해서 왼쪽은 2스텝 돌렸을 때 오른쪽은 4스텝, 4스텝 돌렸을 때인데 이제 주요 2스텝만으로도 충분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 다른 친구들이 힘들지만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 사용되는 OD 솔버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바꿔가면서 그것도 바꿔가면서 성능 측정하는 게 있고 이제 스키핑 스탯 그러니까 그 저희가 특정 로스를 걸어줄 때 얼만큼 떨어져 있게 강제하는 그 텀에 대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왼쪽은 DDIM, 중간은 DPM, 맨 오른쪽은 DPM 플러스 플러스 OD 솔버 각각에 대한 내용이고 각각의 그래프마다 스키핑 스텝을 50, 20, 10, 5, 1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이제 눈여겨봐야 하는 거는 DDIM 스키핑 스텝이 1 그러니까 즉 이거는 컨시스턴시 모델에서 사용했던 그 학습 방법과 비슷한데요. 물론 이제 레이턴트냐 픽셀 스페이스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보시면은 알겠지만 컨버전스가 되게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컨시스턴시 모델의 학습 방법이 되게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해당 그림을 넣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DDIM 솔버는 그렇긴 한데 이제 뭐 DPM 같은 경우에는 1이랑 이걸 안 넣어가지고 뭐 어쨌든 이제 스키핑 스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정 이상에서는 좀 세츄레이션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스키핑 스텝을 20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인데 어, 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사용을 해서 이게 잠시만요. 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사용했었을 때 이제 각 스텝마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약간 이런 내용이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원 스텝이 당연히 튀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아래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R스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스택보다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이제 스케일로 보았을 때 4쯤이 좀 좋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그거랑 약간 매칭되는 퀄리테이티브 리절트인데 이제 2, 4, 8, 12 하면서 가면 갈수록 이제 결과물이 뭐 이제 조금 더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무조건 높이는 거가 능사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 범위 내에서 타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이제는 무조건 저걸 써야 되는 그게 음, 사실 무조건 저거를 쓰라는 게 그러니까 빠르고 잘 되는 써야 돼. 예, 맞긴 한데 아직도 그래도 LDM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직도 네, 아니 CM이 언제나 CM이 ICML 2023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네, 이게 CM이 작년 ICLR이네요. 죄송합니다. 나왔어요. 네, ICLR 23년 꽤 됐네. 맞나? ICLR이 죄송합니다. ICML이네요.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ICLR은 작년에 보니까 많이 안 됐네. 네, 맞나? ICML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 ICML 르완다 아니에요? 이건 재작년이다. 그 재작년인데. 작년 ICLR이 하와이였습니다. 그런가? 네.